네, 저 교정이시고 경험과제랑 상호과제는 개인 정보공개 청구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경험과제. 예, 교정직 지원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세 똑바로. 지금 본인 자세를 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죠? 예, 거의 가시면 거의 비슷한 의자거든요. 이게 각 좀 잡으시고, 오케이? 예, 이렇게 좀 각 좀 잡읍시다. 자, 지원 동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유튜브를 자주 시청합니다.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데 거기서 교정본부에서 나온 혹시 교도관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라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본 후에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모르던 세계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 그 한 명이 개요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관철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저의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직무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정직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인상적이셨던 겁니까? 유튜브에 인상을 결정하시는데 유튜브를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뜻밖이라서. 유튜브에서 나온 교정본부에서 나온 교도관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라는 그 교도관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저의 장점과 잘 부합할 수 있다고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뭐가 인상적이셨는지 보신 것 중에.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교도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형을 확정 지은 수용자들에게 이제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교도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경험 노력 관련된 것들, 뭐 교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냥 뭐 여러 개 자유롭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전 직장에서 약 7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교대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정직 교도관이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보안과에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경험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저는 테니스를 약 7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테니스 종목 중에서도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단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단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호인 대회에서도 나가서 몇 번 입상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체력이 좋다는 장점과 교대 근무를 7년 동안 했다는 장점을 잘 살려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설비 유지 보수 관리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3교대를 하셨다는 뜻이죠?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업무인데 정확한 아니 그럼 직장명은 네. 필요 없고 뭐 어떤 일을 하셨던지가 그냥 궁금해서요. 3교대라는 것도 뭐 있지만 유리물을 녹이는 가마에서 이제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3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데인가 보군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공장 같은 데인가 보죠. 예, 제조 공장에서 이렇게 관리팀이셨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다른 경험 누력도 좋고요. 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보호사로서 잠깐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위급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액팅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 놀랐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같이 간호진들과 의료진들과 협업하여서 그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이제 돌발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뭐 경험 노력하신 것들 뭐 잘 봤고요. 예, 그래도 나름 그래도 유튜브로 계기가 되긴 하셨지만 교정 업무가 어떤 건지 뭐 여러 가지 진로 결정하시면서 고민을 찾아보고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예. 알아보셨던 여러 가지 교정 관련된 내용 중에 뭐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거나 뭐 도움이 됐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교정 관련해서 알아봤던 것 중에서 저는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교정본부를 통해서 최근의 이슈라든지 사안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봤던 사안으로는 이제 청송교도소가
청송 3교도소가 여성교도소로 다시 신설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월간 교정을 통해서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산불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선배 교도관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그 산불도 진압하시고 수용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교정 공무원,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생각하시는 뭐 교정 공무원의 장점도 있을 거고요,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교정 공무원이 뭐 장점이 있으니까 지원하셨을 텐데 장점이 뭔지와 또 반대로 또 업무적으로 생각되는 어려움이나 애로 뭐 그런 건 또 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좀 들어볼까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형을 확정 지은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죗값을 받게 하고, 그 안에서 교화가 되는 수용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교화를 제대로 시켜서 이제 사회 비용을 낮추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수용자들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민은 제가 교정본부 유튜브들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요구를 했는데 교도관님들께서 그걸 안 들어줬을 때 악성으로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진정을 얻는다거나 이런 악성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같이 협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상사님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잘 팀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저희 교도소가 뭐 좀 가까운데 수도권에 있는 데가 뭐 일부 좀 있기는 한데 대부분 뭐 큰 곳들은 다 좀 멀리 있죠. 뭐 이렇게 객지 생활들을 좀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뭐 어떤 데는 좀 되게 고립되어져 있어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뭐 이렇게 업무도 업무지만 좀 깝깝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뭐 그런 건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객지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지장 없이 그 국가직 공무원의 그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경력이 또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해당되는 어려움은 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제가 전 직장에서 일을 하였을 때 일본인 주재원들과 같이 일을 하였는데 외국 회사인가 보죠, 거기가? 네,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서 일본인 주재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무지에서 한국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본을 한번 파견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을 파견 가니까 근무지에서는 핸드폰을 수거하고 그렇게들 하죠. 연락을 취할 때는 무전기나 피처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전파하고 그리고 잘 주지시킴으로써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교도소도 그렇게 하죠. 예, 뭐가 극복을 했다. 알겠습니다. 뭐 교정 여러 가지 얘가 무슨 정책 사업을 따로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뭐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게 보신 것 어떤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고 이유를 같이 들어볼까요? 최근에 교정본부에서 실시하였던 스마트 접견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스마트 접견을 통해서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가 수도권 교내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교외 지역에 많다 보니까 스마트 접견을 잘 활용하여서 이제 화상 접견을 사용하여서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도소에서는 스마트 접견을 잘 활용하여 접견을 실시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제도자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특히 신규들이거나 좀 만만해 보이는 교도관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압력을 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꽤 있습니다. 예, 그분들 또 특히 이제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 장기 복역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교도관분들보다 더 오래 교도소를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이게 신규나 오시면 되게 좀 당신들 눈에는 좀 우스워 보이시겠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좀 협박도 하시고 뭐 편해지려고 그러시는 거죠. 뭐 그런 음으로 양으로 협박이나 이렇게 좀 압박이나 겁박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닥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협박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들과 경험이 많은 상사님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제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원팀으로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정직 공무원이 그런 수용자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면은 수용 질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동료들과 같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원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상황 과제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시하는 내용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뭐 흔한 일입니다. 예, 뭐 언론에도 뭐 보도도 좀 몇 번 되기도 했고 그런 건데 여기 나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뭐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보장이 된 국민으로서 재소자 이전에 국민으로서 보장된 뭐 기본적인 권리이시니까요. 사실 뭐 깝깝하긴 하죠. 여러 가지로. 자, 여기가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 자, 본인이 뭐 이런 상황에서 현장 교도관으로 계시는데 뭐 특정 몇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상황에 닥치시면 어떻게 좀 대처하실지 작성한 내용 기반으로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쭉 한번 들어볼까요? 대처? 네, 그 상황에 나온 것을 제가 대처하는 방식은 일단 악성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 그 상황에서 저는 법을 신설하여서 최대한 빨리 신설하여서 법을 다시 뭐 대기 시간을 좀 고민을 안 해보셨나?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교도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법 조항을 추가한다라는 식으로 추하거나 하든 말든 건 의원님이 하실 거니까 뭐 규정 개정한다는 얘기는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뭐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못 되는 이유는 뭐 사실은 예, 누구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뭐 예전에 교정본부가 또 안 좋은 시절들이 좀 있었죠. 예, 뭐 그런 좀 뭐 기관 투명성이거나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릴 건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바꾼다 뭐 이런 얘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냥 본인 개인이 만약에 교도소에서 이런 그런 분들을 겪었을 때 그죠? 예. 뭐 특정 개인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교도소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달라 아니면 외부 기관에다가 뭐 제공 요청한다든가 뭐 판결문 보겠다고 또 법원 나가서 공개가 안 되는 건 또 법원 가서 봐야 되거든요. 예.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또 출장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법규정 신설 개정 뭐 이런 얘기는 가지 마시고 어떻게 담당자로서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수용자가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한다 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수용자의 불필요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였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여서 이제 정말 이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이다,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분을 할 수 없다니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안 읽어보셨나 보네. 저희들이 그걸 판단할 수도 없고요. 필요 불필요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가 제한이 되는 사유는 국가안보, 뭐 재판 중인 사유 이런 몇 가지 법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감 정보, 예컨대 뭐 의료 정보나 범죄 정보 내지는 뭐
통장, 약간 이제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고 계약이나 법률로 진행되는 재판에 진행된 사회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예외 사유만 몇 가지가 있고요. 예. 정보 공개 청구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오케이? 본인이 임의로 분리해서 임의로 뭐 공개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 됐을까요? 예.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시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기하는 건 그들의 자유인 겁니다. 권리이기도 하고. 예. 물론 뭐 아침에 먹은 그죠? 국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밝혀내라. 뭐 이런 거는 참 예, 뭐 재수생활 가면 상관이 없는 건 알지만 엿먹어라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거 뻔히 알지만 어떻게 하시겠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난감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뭐 필요한 것만 공개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과 원칙은 다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면 그러면은 제공해 주는 게 원칙이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네. 여기 질문은 이런 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죠. 예. 뭐 3년치 내놔라 이러면 줘야 돼요. 예, 뭐 원칙적으로는. 그걸 안 주면 안 주는 걸 가지고 다시 기관에다가 신고하면 징계를 먹습니다. 공무원이. 네. 그림이 좀 들어오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네. 다큐 다른 거 안 보셨나? 다큐 3일 같은 데 보시면 재수자분, 교도관분이 3년치 오해하고 지하에 있는 서류 창고 들어가가지고 먼지 치워가면서 일일이 복사하시는 뭐 그런 풍경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다시 재수자들을 좀 그러지 않도록 좀 뭐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죠? 신청해버리면 그 순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니 본인이 못하면 온 팀원들이 달라붙어서 해야 돼요. 특히 비번 걸린 날 쉬는데 복사하러 나오면 되게 화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수용자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 수용자의 수용 점수를 삭감한다거나 어떤 거요? 수용 점수를 삭감한다거나 해서 이제 4가지 분류 처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중경비 처우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도소 내의 질서를 수용 질서를 모범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조곤조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상황 들어오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그죠? 자, 이런 제기를 했고 뭐 규정상으로는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네. 뭐 짜증은 나고 억울은 하지만 뭐 그건 권한이니까요. 공무원 입장에서 따라야 되는 게 또 맞고 뭐 제도에 구멍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초에 이제 이런 일이 좀 덜 생기게 그죠? 예, 네. 뭐 여건을 좀 조성하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도소 차원에서는 네. 좀 정리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다. 어떤 거를요? 이제 교도소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한다고 하면은 담당 교도관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리고 법무 여건이 악화되어서 규정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식에 대해서 잘 설명을 먼저 드린다. 드리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유도를 하겠다. 유도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황이 제기된다면 이제 특정인 몇 명이에요 이게? 네, 수용 점수를 삭감한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뭐 경고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좀 미리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또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압박 수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정당하게 수행 질서가 좀 불량한 걸로 판단이 되면 뭐 면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예. 처우에 따라서 여기 교도소는 처우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배우셨죠, 교정학에서?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에서 본인만 손해다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좀 잡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 말 간단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자주 썼던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저는 이게 교정직 공무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수용질서 확립이라든지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확립이나 출정 시에 개호를 철저히 하는 것은 모두 현장 관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정직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0분 했고요. 소감은요? 상황과 대해서 굉장히 앞에서 아까 봤다며. 네. 봤다고 하는데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래요? 바로 투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버티다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서 그죠? 예, 문제가 좀 장황하게 길기는 한데,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건 뭐 재수 안에 있는 교도관 재량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어요. 규정이 관련돼서는 그렇잖아요.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그 원인제하고 잘 설명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결론은 예, 문제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예, 뭐 그런 게 있었다. 뭐 나오지도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뭐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권리니까 그건 뭐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여기 가지고 좀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게 산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네. 됐죠? 그래서 본인이 쓴 답지가 되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답지였구나. 그렇죠? 열심히는 쓰셨는데 내용은 자. 뭐 그냥 상황 과제는 면접에는 이렇게 쭉쭉 유도해 주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교도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처우 그걸 뭐라고 하죠? 분류 처우? 네. 예, 분류 처우에 관련된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늘 근무하시면 늘 실제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에 따라서 뭐 예, 여러 가지 뭐 쭉 등급별로 뭐 제한도 허용되는 거 제한되는 게 결정이 되니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뭐 특히 이런 재수자들 같은 경우 관리 대상 일종의 뭐 그런 것들 엄정하게 그죠 규정대로 FM대로 좀 개호를 해서 예. 뭐 그쪽도 요구하는 게 법대로 하시는 거고 우리도 규정대로 유들이 없이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런 좀 잘 말씀드리고 좀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 과제는 잘 하셨습니다. 뭐 이러저러 좋은 얘기를 하셔서 뭐 경험 과제는 딱히 적들을 거 없이 뭐 업무 이해도 잘 하시고 자랑하실 것도 잘 얘기하시고 뭐 그래서 뭐 딱히 지적들을 거 없이 되게 무난하게 좀 하신 것 같고요. 뭐 딱히 지적들을 건 없어요. 어려움 얘기도 뭐 좀 다른 게 좀 힘든 거 잘 극복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위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 이 외국인 뭐 문화 차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런 게 어려움이라고? 아니면 뭐 이러다가 뭐 동태벽에 튀어나오고 뭐 그런 일 있지 않겠냐? 뭐 사고 나가지고 또 뭐 안 된다 그러면 또 자다가 또 뛰어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대 근무하다 보면. 네. 그래서 뭐 늘 스탠바이 해야 되는 상황도 꽤 있었고 이러면 좀 규정이랑 좀 맞잖아요. 느낌이. 그런 어려움도 혹시 업무적으로 있었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죠? 핸드폰 얘기는 조금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내용이 있고요. 아까 뭐 3교대 얘기도 잘 하셨고요. 근데 좀 그냥 적으셔도 돼요. 외국계 그죠? 아까 뭐 유리제조라고 했나요? 네. 뭐 유리제조 회사에서 뭐 이렇게 24시간 공정 가동 관련돼서 이렇게 관리 업무를 했고 뭐 이런 거 담당했다. 뭐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무슨 말인지 제가 거기 쓴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굳이 이렇게 질문까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시간 아까우니까요. 그냥 적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체력 얘기도 잘 하셨고 패션 얘기도 좋은 아이템이니까요. 이것도 잘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경험이 그래도 이게 사실 교정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연관성 있는 경험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게 헌병했어요. 뭐 이런 건데 군대에서 유일하게. 근데 본인은 연결성이 꽤 있으시니까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 이해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동료 얘기도 잘 하셨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유일하게 그래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려움 얘기는 조금 한번 고려를 딴 것들도 해보시면 좋겠다. 정책도 스마트 접견은 너무 좀 뻔한 얘기니까요. 최근 거나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예, 뭐 스마트 접견은 뭐 한지가 뭐 꽤 오래된 얘기라 뭐 이거 옛날 얘기 또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뭔가 좀 최신이거나 아니면 곧 적으신 내용이거나
예, 뭐 하여간 조금 업데이트가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 답변 자체는 뭐 일단 경험 경력이 잘 있으셔서 유관 경력이 예. 그래서 그 연결성을 좀 더 잘 부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원 업무 이유를 유튜브 보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버버버버 하시죠. 기억이 안 나거나 너 조미료가 많이 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 이후에다가 이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했고 이런 근무 경력이 있고 그냥 장점 얘기할 때 있잖아, 노력 경험을 이거를 그냥 요약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뭐 계기는 이렇게 됐다. 하지만 이런 근무도 해보고 이런 근무도 했다. 뭐 그래서 좀 유튜브를 보다 보니 아 내가 또 이런 거에 잘 맞겠다고 판단이 들더라. 성규도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좀 근데 저뭐 폐쇄봉동에서 이런 것도 해보 도발 상황도 해보고 하니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리고 잘 맞을 것 같더라. 그죠? 또 온데 돌아다니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뭐 적응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름 또 이런 부분에서 보람도 있을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지원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 하나 보고 유튜브를 한 3번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그거 약간 지원 동기 말씀드릴 때 유튜브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기가 됐다 한 문장 이렇게 보고 인지하게 됐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그죠? 또 다른 것도 늘 찾아보고 하다 보니 좀 이러이러 모르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인 아까 그 장점 얘기를 그냥 여기다 그냥 하시는 게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계기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또 뭐 후속 질문으로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답변하시고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경험이 그래도 딱 맞는 게 좀 있으셔서 좋네요. 이 부분은. 여긴 뭐 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맨날 뭐 연결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기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케이? 네, 질문? 네, 없습니다. 네. 잘 괜찮습니다. 뭐 경험 얘기당 잘 조곤조곤 얘기하셨으니까. 그 자세가 좀 본인 체형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죠 본인이. 한번 좀 거울 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척추 문제 같아요. 본인의 정신 좀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원래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체형이 좀 이렇게 바르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앉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느낌이 한번 거울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처음 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게 허리가 약간 젖혀지면 그 자리에서 허리가 약간 젖혀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처음에 그 앉으셨을 때 생각 없이 앉으시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각 딱 잡고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싶네요. 오해 안 받게. 예, 약간 건달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잘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시고? 혹시 상한가제에서 네. 제가 이렇게 막 잘못 갔을 때 유도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적당히 유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대기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놔야죠. 그죠? 뭐 무슨 뒷방을 맞으려나 내가. 그러니까 쓰는 거는 대충 써도 돼요. 사실은. 말로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늘 말하지만 제시문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제가 문제를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되게 길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배경 설명을 안 해주면 산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그냥 만든 건 그냥 참고역으로 보시고요. 되게 보면 유도해 줍니다. 그래서 방어만 잘 하시면 되고 그냥 면접에 유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쿵짝쿵짝만 따라가도 미흡은 안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괜히 딴소리 하시면 아까처럼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아니 가르쳐줬는데도 내가 딴소리를 계속 하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그냥 네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명복창하듯이 가셔도 중간은 간다고. 네. 오케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질문? 네, 됐습니다. 뭐 교정은 아마 예전에 뭐 면회자 나오거나 뭐 나오던 거 빠르게 나오잖아요. 강의 따로 드린 거 보셨죠? 네. 교정 거. 딱 그 수준은 나오는 거고 일단 공부 좀 하시는 겸 좀 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뭐 제 모의 문제 가지고도 뭐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분.